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SK 전문 강사 박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 내용은 바로 독해 일부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단어들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저와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문화예술인 찡쥐, 즉 경극 안에서 유명한 대가인 메란팡, 메란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产生, 组织, 把握, 成立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보기 보시고 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擅长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어떤 방면에 잘하다, 정통하다 라는 의미로 어떠한 것에 능하다 라는 표현도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塑造라고 발음하시고요. 언어, 문자, 기타 예술 수단으로 인물을 형상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어떠한 인물을 형성하다 할 때 그 인물, 역할, 배역 이런 것들이 잘 붙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표현의 形象이라는 아이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기 B에 들어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组织이라고 발음을 해주시고요. 사람 또는 사물이 총체적인 형태를 갖추도록 조직하다, 구성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A, 有, B, 组织이라고 들어가 있죠. A는 B가 조직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네요. 组织什么什么活动이라는 표현으로 자, 활동을 구성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组织이라는 동사 뒤에 活动이라는 아이를 붙여서 많이 쓰는구나. 짝꿍 어휘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5급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발음은 把握라고 읽어주시고 추상적인 것을 파악하다, 장악하다, 잡다 라는 개념이 있고요. 성공에 대한 자신, 가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실 때는 有라는 동사와 함께 有把握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실 때 有把握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把握가 이렇게 동사 역할로 쓰일 때는 이런 아이들이랑 잘 붙습니다. 把握机会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기회를 잡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把握의 활용성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 있는 정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직, 기구 등을 창립하다, 설립하다, 결성하다 라는 표현으로요. 자, 이 아이는요, 뒤에 유이라는 아이와 함께 써서 어디 시간 혹은 어디 장소를 같이 함께 표현을 함으로써 A에 창립되다 라는 개념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어떠한 시간에 창립되다 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혹은 어떠한 장소에 창립되다 라고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창립하는 거니까 회사라는 조직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보시면 정리, 공司라고 들어가 있고요. 회사를 설립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1번에 해당하는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著名京剧大师梅兰芳擅长饰演旦角及女性角色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찡쥐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문화예술 중에 하나죠. 경극입니다. 자, 경극의 대가입니다. 메이란팡이라고 읽고요. 메란방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아요. 자, 아주 유명한 경극의 대가인 이 메란방은요. 자, 饰演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개념입니다. 旦角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旦角라고 딱 봤는데 처음 보시는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 뒤에 지 하면서 즉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女性角色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旦角역할을 굉장히 능한다,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旦角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성 역할입니다. 즉 여자 배역을 굉장히 잘하는 이 경극 대가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她曾经塑造过一系列栩栩如生的女性形象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주어가 타로 들어와 있는 걸 보아하니 당연히 남자겠고요, 여러분. 자, 이 메란방이라는 이 남자, 이 경극 대가는요, 수자오라는 표현 여기 보이시나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인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죠. 자,栩栩如生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생동감 넘치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주 생동감 넘치는 실감나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동안 잘 만들어 왔대요. 즉 그런 연기들을 굉장히 잘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但是作为一名男性要 1번 好女性角色的表情和心理 난도 很大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1번을 기준으로 앞뒤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그러나 作为라고 들어가 있으면 뭐뭐로서 라는 개념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즉, 한 명의 남성으로서, 즉 남성으로서 要 1번 好예요, 여러분. 자, 要 보시면 지금 조동사가 들어가 있고 1번 자리 비어 있고 그 다음에 하어라는 아이가 들어와 있으니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동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구나, 즉 수러 자리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A, B, C, D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사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1번 자리에는 수러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要 1번 好女性角色的表情和心理. 자, 보시면 한 명의 남성으로서 여자 역할, 여자 배역의 표정과 그런 심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난도 한다, 난이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럼 이런 표정과 심리를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把握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把握 심리라고 들어가 있죠. 심리를 파악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C, D 자체가 이렇게 동사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수러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수러랑 어울리는 목적어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짝꿍 어휘를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把握 심리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본문 들어가기 전에 A, B, C, D 보시면 천, 카오, 정, 허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네요. 딱 기본적으로 보아하니 보통 개사로 많이 쓰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A, B, C, D 살펴보았으니 우리 중요한 단어 표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천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시간 또는 기회를 뭐뭐를 틈타라는 개념으로 혹은 뭐뭐를 이용해서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아이인데요. 뒤에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 시간이나 기회 혹은 천저, 시간이나 기회, 즉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라고 얘기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보시면 천, 지회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기회를 틈타, 이용해서 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가운데에 저 붙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천, 년칭이라고 들어가 있죠. 젊음을 틈타 라는 개념이니까 젊음을 이용해서 젊었을 때 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붙는 단어가 시간이나 기회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카오라는 아이를 보시면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기대다, 의지하다, 접근하다, 신뢰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아이인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품사를 가지고 있지만 A, B, C, D의 특징을 보아하니 이 아이가 뭐뭐에 기대어, 의지하여 라는 개념의 개사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有一次，为了很好的表现女性吃惊的样子，美兰芳再三思索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번은 为了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거겠네요. 很好的表现, 즉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뭘요? 여성의 이런 놀라움, 즉 여성이 놀라는 모습을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메란팡, 즉 이 메란방은 再三思索, 여러 번 고심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并反复模仿,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모방을 했죠. 즉 따라한 겁니다. 但总觉得不够味儿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뭐라고 생각했대요? 不够味儿이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回家以后,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요. 他 2번 正收拾衣服的妻子不注意的时候. 자, 일단 예 신경 쓰지 마시고 해석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옷을 막 정리하고 있는 와이프가 뭔가에 주목하지 않을 때, 즉 신경을 어디에 딱 쓰고 있지 않을 때 随手拿起一个盆子摔在地上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치 이거 반즈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큰 그릇을 들어가지고 摔在地上 무슨 뜻이에요?
바닥에다가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 그릇을 바닥에다가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졌겠죠. 자, 그럼 2번을 기준으로 앞뒤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타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고요. 정이라는 부사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A, B, C, D 마찬가지로 다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당연히 어법적으로는 풀 수 없고 의미상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什么什么的时候라고 들어가 있죠. 뭐뭐 할 때라는 개념으로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의미니까요. 누구랑 가장 잘 어울리냐면 바로 A 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이라는 아이 자체가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틈타, 뭐뭐를 이용하여 라는 개념이죠. 즉 어떠어떠한 때를 틈타, 이러이러한 때를 틈타서 말 그대로 이 메란방이요. 집에 오고 나서 와이프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구조상 당연히 시기와 잘 어울리는, 때와 잘 어울리는 천이라는 아이를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A, B, C, D 보기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A 보시면 他并没有关注妻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타는 당연히 메란방이 되겠죠. 자, 메란방은 자신의 부인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 B번 他很快就后悔了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后悔라고 얘기하면 후회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 메란방은 아주 곧바로 후회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盆子被摔碎了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의 盆子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조금 크기가 있는 그릇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릇을 내던져 부쉈다라는 개념인데 앞에 빼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릇은 내던져 부서짐을 당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피동보다는 능동의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해석이 편하겠죠. 그래서 얘네는 깨졌다, 던져, 부서졌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치즈, 基응的身子一抖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치즈는 당연히 와이프가 되겠고요. 基응이라고 얘기하면 놀란 겁니다. 근데 그 놀란 정도가 어떻대요, 여러분? 抖라고 들어가 있으면 몸이 떨리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놀랐는데 그 놀란 정도가 온몸이 다 떨릴 정도로 놀랐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A, B, C, D 살펴보았으니 우리 중요한 단어 표현 한 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声 들어가 있네요. 소리를 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响 들어가 있습니다. 울림, 소리, 음향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摔碎라고 읽고요. 내던져서 부수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요. 基응的身子一抖라고 들어가 있네요. 얘는 사실상 여러분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의 조합으로 여러분이 아예 통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활용도가 좋습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다라는 개념으로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보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基응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놀랐어요. 그 정도가 어때요? 몸이 떨리다라는 개념이니까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只听咣当一声巨响 3번 大叫一声很久说不出话来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앞에서 메란방이요. 이런 큰 그릇을 던져서 부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면서 꽝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와장창 뭔가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깨지는 一声巨响이니까 이렇게 크게 와장창 떨어지는 뭔가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3번 한 다음에 大叫一声 크게 소리를 치면서 很久说不出话来 오랫동안 뭔가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개념이면 이렇게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크게 놀란 상황이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C, D 중에 가장 적절한 건 D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문장 구조의 보기를 이 독해 일부분에서 골라주실 때는 반드시 비어있는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를 살피시면서 맥락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해주셔야 정확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A, B, C, D에 一定果然巧妙唯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琢磨 들어가 있네요. 깊이 생각하다, 사색하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입니다.
演的活灵活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아예 통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통으로 여러분께 들었는데요. 실감나게 연기하다라는 표현으로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기 B에 들어가 있었던 단어네요. 果然이라고 발음하시고요. 역시 과연 아니나 다를까라는 개념으로 위치가 일반적으로 뒷문장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분 예제 한번 보실게요. 百闻不如一见这个地方的风景果然不错라고 들어가 있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이곳의 풍경은 과연 좋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위치가 뒷문장에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독해 일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巧妙라고 읽고요. 짜임새나 생김새 따위가 절묘하다, 뛰어나다, 교묘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巧妙的设计라고 들어가 있고요. 아주 절묘한 디자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唯一라고 발음하시고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개념으로 관용어의 용법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된다 라고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와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밑에 있는 활용도를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唯一的方法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올라가서 독해를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他把妻子的神情看得清清楚楚并以此反复琢磨并反复模仿.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 메란방이요. 와이프의 이런 안색, 기색을 看得清清楚楚니까 굉장히 또렷하게 잘 봤다는 얘기예요. 즉 엄청 관찰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反复琢磨 여러 번 고심하고 생각하면서 反复模仿이라고 들어갔죠. 여러 번 모방을 한 거예요. 즉 따라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又将其4번 的融入表演中将女性吃惊的样子演得活灵活现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일단 한번 문장을 해석을 좀 해보시면 그리고 将其什么什么的融入表演中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구조상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본 이거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놀라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融入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에 융화시킨 겁니다. 어디에 융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表演中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이 연기하는 그 연극에다가 즉 자신이 연기하는 그런 배역에다가 녹아들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의 이렇게 놀라는 모습들을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지라는 아이가 지금 짱의 목적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롱루라는 아이가 지금 수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얘는 구조상 더가 들어와 있으니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상 적절한 아이를 찾아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롱루라는 표현이랑 가장 적절하게 의미상 골라주실 수 있는 정답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롱루 융화시켰다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조적으로도 봤을 때 이 자리에 보통 형용사가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A, B, C, D 가운데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보시고 파악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요즘 시험을 보실 때는 구조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게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A, B, C, D 보기에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아이들의 뜻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맥락상 적절한 아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첫 줄 보시면 人们的一举一动都会对环境影响이라는 멘트 보이시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역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한번 먼저 보시면요. 产生, 制式, 制造, 生产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 중요한 단어 표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주이동이라고 들어가 있죠.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이주이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찍다 굉장히 쉬운 표현이네요. 拍照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념을 남기다 라는 의미로 留念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뭔가를 기념하거나 기념을 남기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묶어서 굉장히 잘 다니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는 짜이화라고 들어가 있고 꽃을 따다 라는 표현으로 요 짜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나무를 꺾다 라고 얘기하실 때 저쇼라고 얘기하시고 저라는 동사가 뭔가를 꺾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급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产生이라고 발음하시고요. 새로운 것이 생기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추상적인 목적어를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영향을 끼치다 라는 의미로 产生影响이라고 쓰시거나 혹은 모순이 생기다 라는 표현으로 产生矛盾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产生이라는 아이 뒤에 추상 목적어가 많이 붙는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기 B에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요. 制式이라고 발음하시고요.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야기하다 혹은 가져오다 라는 개념으로 어떠어떠한 대상이 어떠어떠한 동작을 하게끔 하다 라는 개념으로 중요한 건 안 좋은 일을 쓸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制式 뒤에는 보통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일을 붙여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한 동사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制造라고 읽고요. 비교적 대규모의 물건을 제조하다, 만들다 라는 개념으로 뭐가 잘 붙는지를 좀 보시면 페이지, 비행기요. 그리고 우치, 무기입니다. 그리고 设备라고 들어가면 설비, 시설 같은 게 되겠고 지치라고 얘기하면 기계, 기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있는 아이들을 제조하다, 만들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품을 제조하다, 制造产品이라고 들어가 있고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는 制造成本이라고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生产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보기에 이와 같이 동사 표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인공적으로 생산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生产은 뒤에 사물 목적어를 굉장히 잘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大量生产이라고 얘기하면 대량으로 생산하다 라는 개념이고요. 이 앞에 대량으로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大量 대신에批量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전자제품을 생산하다, 生产电子产品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았으니 저랑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在户外旅行的时候, 즉 야외에서 여행을 할 때요. 人们的一举一动都会对环境无关影响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즉 모든 행동들이 또 이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환경에 대해 그 다음 5번影响이라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문장 전체를 보니까 수로 역할을 해줄 동사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얘는 일종의 여러분이 짝꿍 어휘로 影响을 보시자마자 누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A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일종의 패턴으로 외워주시고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또 A 产生影响이라고 얘기하면 A에게 영향을 끼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사람들의 이런 일거수일투족, 즉 모든 행동들이 환경에 영향을 끼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요. 자, 山顶大喊时, 자, 이 산 꼭대기, 산 정상에서 크게 소리를 지를 때会吓到山上生活的动物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시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남을 놀래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크게 소리를 지르면 이 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들을 놀래킬 수가 있고요.
为了拍照留念而摘花折树.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뭘 해요? 사진을 찍음으로써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따거나 나무를 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这些行为都是会对自然造成破坏的行为. 자, 그러면 요것도 역시 하나의 패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对什么什么造成破坏라는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 뭐뭐에 대해 파괴를 야기하다라는 표현으로 뭔가를 파괴시킨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자연에 이런 파괴를 일으키는 행동들이다라는 의미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이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ABCD 먼저 보시면 结论, 概念, 要求, 结果 들어가 있고요. 우리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본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指在라고 발음하시고요. 뭐뭐를 목적으로 하다. 목적은 어디 어디에 있다. 혹은 어디 어디에 뜻이 있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指在 뒷문장이 목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 전체의 주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 잘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 보시면 보기 A에 있었던 结论이라고 들어가 있고 결론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得出结论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결론을 얻다라고 반드시 짝꿍어휘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B번에 들어가 있는 概念, 이런 아이는 개념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보시면 개념을 제시하다, 어떠어떠한 컨셉을 개념을 제시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提出概念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사 하나만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짝꿍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활용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C 보시면 要求라고 들어가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요구라는 개념으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하다 라는 표현의 동사랑 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提出要求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가 요구라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A 要求 B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A는 B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 B 자리는 당연히 B가 라는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대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뒤에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요. 结果라고 발음을 하시고요. 일정한 단계 또는 최후의 상태까지 발전한 결과, 결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얘는 어떤 단어랑 잘 붙어 다니느냐를 보시면 取得好结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어떠어떠한 결과를 얻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取得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았으니 이어서 계속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所以有人提出了无痕森林的 6번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提出요 표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일단 ABCD 자체에 기본적으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 비어있는 칸을 보니 더 뒤에가 비어있고 提出라는 동사 뒤에가 비어있는 상황이니 이 提出라는 수어랑 어울리는 목적어 자리를 골라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했다, 제기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无痕森林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森林이라고 얘기한 말 그대로 산이나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无痕의痕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无니까 흔적이 없는 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없는 이라는 무엇을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提出랑 가장 어울릴 만한 게 바로 B, 概念이라는 아이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개념을 제시하다.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일종의 컨셉, 개념이라는 뜻으로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어떤 느낌인지 뒤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无痕森林是一种环境教育的理念. 자,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환경 교육에서 활용하는 이념들이다, 생각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指在 얘가 가리키는 목적이 뭐냐면 提醒人们 sa람들을 일깨워주는 거래요. 뭘 일깨워주는지 볼게요. 在自然中活动的时候, 자, 자연 속에서 뭔가 활동을 할 때要关注并身体力行地保护自然环境. 자, 关注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요. 身体力行的保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이런 식의 수식 표현들은 굳이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서 시간을 버셔야
되고요. 身体力行이라고 얘기하면 몸소 실천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몸소 어떻게 해야 한다?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 다음 通过教育而不是管制的方式渐渐形成一套户外活动行为准则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통해서 여러분? 教育而不是管制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管制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나 규제가 아닌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渐渐形成准则 이렇게 엮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점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准则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수칙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수칙을 만들었대요. 뭐가 수칙이 되었대요? 一套户外活动行为라고 얘기했으니까 야외에서 활동할 때 그런 행동 수칙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개념이 어떤 수칙이 되었다.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提出概念이라는 표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BCD 먼저 보시면 遵守创造导致利用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단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遵守라고 들어가 있고요. 규정, 행동 등을 준수하다, 지키다 라는 개념으로 자, 이 아이는 어떤 짝꿍 어휘를 많이 갖는가를 살펴보시면 遵守规定이라고 들어가 있죠. 규정을 준수하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입니다. 创造라고 들어가 있네요. 새로운 방법이나 이론을 창조하다, 만들다, 발명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랑 잘 다니느냐를 살펴보시면 创造机会, 기회를 만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C에 들어가 있는 이 동사 표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导致이라고 읽고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라는 개념으로 당연히 이 导致 뒤에 붙는 게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요런 게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导致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造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네요. 导致后果라고 얘기하시면 后果 자체가 여러분 안 좋은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리용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용하다라는 개념으로 뒤에 어떠한 수단이나 자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리용, 交通工具라고 들어가 있죠. 어떠한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工具이라는 표현 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원을 이용하다, 활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리용, 资源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리용 하나만 외워두지 마시고 시고 뒤에 잘 붙는 이런 짝꿍 어휘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올라가서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推广无痕森林的理念不仅是为了教育大家 7번 请勿乱扔垃圾 严禁野外生活等规定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이걸 보실 때 패턴을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不仅이라는 아이가 들어와 있으니 뭐뭐일 뿐만 아니라 어떠하다라고 들어와야 되니까 而且랑 짝꿍을 이루겠다라고 찾아주시면서 자, 为了教育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 저 뒤에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제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꼬이디형이라는 아이랑 어울리는 7번 자리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기라는 이런 개념들을 토익광이라고 얘기하면 확산시키는 겁니다. 확산시킨다는 것은 모일 뿐만 아니라 为了教育大家 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요. 어떻게 교육해요? 请勿라고 얘기하면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乱이라는 아이는 마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마구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혹은 严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엄금한다 라는 뜻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개념이 되겠죠. 野外生活라고 얘기를 하면
야외에서 불 피우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의 규정을 7번 하기 위해서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꼬이디형이랑 어울릴 수 있을 만한 A, B, C, D 정답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A번이 되겠죠.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다라는 개념에 여러분이 짝꿍 어휘만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일반 동사를 출제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자, 이러이러한 컨셉 개념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끔 교육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뒤에 이어볼게요. 而且更是为了让人们形成爱护环境的生活态度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일 뿐만 아니라 또 뭐이기도 하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爱护环境 이런 거 붙여서 같이 외워주세요, 여러분. 환경을 사랑한다,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생활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꼬이디언과 어울릴 수 있는 단어 遵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A, B, C, D 보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A 보시면 大家的认识将非常有限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사람들의 认识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명사로 인식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将非常有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B번 보시면 情况得到了改善. 자, 여러분 得到改善이라고 얘기하면 개선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짝꿍 표현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황이 개선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C, 人们的行为就会有所不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就会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뭐일 것이다, 有所不同, 다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D번 들어가시면 极难引发大家深思라고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极难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极는 말 그대로 극도로, 난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우리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认识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알다라는 동사 표현도 있지만 인식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 외워두시고, 有限이라는 표현 한계가 있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표현입니다. 得到了改善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개선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得到改善 자체가 짝꿍 표현이라는 거 외워주시고요. 다소 다르다 라고 얘기하실 때 有所不同 이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계속 이어서 살펴볼게요. 相信这种生活态度形成以后 8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문장 형태를 고르실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비어있는 빈칸에 앞뒤 문장까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태도가 形成以后 만들어진 이후에 人们的行为就会有所不同. 사람들의 행동이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라고 가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꼭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이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环游世界라고 들어가 있죠. 전 세계를 여행해 본다 라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시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 보시고 정답 한번 찾기 위해서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9번에 해당하는 A, B, C, D 한번 보시면 巨大,神奇,陌生,锐利라고 들어가 있는데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环游世界라고 들어가 있고요. 세계 일주를 하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꿈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들어가 있네요. 美梦难圆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해석 정도 하실 수 있을 만큼만 눈에 익혀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보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巨大라고 들어가 있고요. 규모, 수량 등이 아주 크다, 거대하다 라는 개념으로 뒤에 추상명사를 붙여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为什么什么做出巨大贡献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뭐를 위해 아주 큰 공헌을 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B에 들어가 있는 神奇라는 표현 보시면 신기하다, 기묘하다, 신비롭고 기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랑 잘 붙느냐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神奇的现象이라고 들어가 있죠. 신기한 현상이라고 해서 한국어랑 상당히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陌生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낯설다, 생소하다, 눈에 익지 않다 라는 개념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시면 낯선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陌生的环境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는 陌生人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루이리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눈빛, 말, 칼 등이 날카롭다, 아주 예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루이리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여러분 날카로운 눈빛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루이리의目光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许多人都想去环游世界. 자, 많은 사람들은요, 뭐 하고 싶어 한대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但是, 그런데요, 语言不通昂贵的住宿费对什么什么环境的畏惧等原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但是이라고 들어가 있으니 내용의 전환이 이제 들어가겠죠. 语言不通이라고 얘기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고 昂贵的住宿费이라고 얘기하면 住宿 자체가 어디에 머물다, 숙식하다라는 개념이니까 말 그대로 그 호텔 비용, 그 머무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또 9번 环境的畏惧라고 얘기하면 공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让很多人美梦难圆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에게 美梦难圆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꿈들이, 아름다운 꿈들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환지형을 꾸며줄 수 있는 표현들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행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설정을 해본다면 여행은 보통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거니까 나한테 어떤 감정이에요? 낯설죠. 그쵸? 그래서 낯선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C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맥락상. 그래서 여러분 넣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10번에 해당하는 ABCD 보기 보시면 方式, 차비의, 意思, 优点이라고 들어가 있고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表达方式이라고 얘기하면 표현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方式 자체가 방식이란 뜻이라는 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表达意思라고 얘기하면서 의미를 나타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식의 명사 표현들을 여러분 같이 잘 쓰이는 동사를 꼭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뒤에 들어가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 突出优点이라고 들어가 있죠. 뒤에 있는 优点을 이런 단어랑 활용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突出라고 읽어주시고 부각시키다 혹은 드러내다 라는 개념으로 장점을 부각시키다 라고 突出优点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BCD 살펴보았으니 우리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现在越来越多的年轻人开始关注跨国沙发客这种旅游 10번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开始关注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跨国沙发客라고 들어가 있고요. 얘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A 정도로 치환시켜 놓고 해석을 하셔도 뒤를 읽으면서 제가 무슨 뜻인지 파악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인지 보시면跨国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해외, 국외라는 개념이고요. 샤파크까지 붙여서 해외 카우치 서핑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굳이 얘를 해석하지 않아도 这种旅游하고 10번 들어간다면 이러이러한 여행 어떤 것이라고 찾아주시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 여행 방식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는 게 가장 의미상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일종의 어떤 유행하는 여행 방식이구나 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외 카우치 서핑이라는 이런 여행 방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所谓跨国沙发客是指你与另一个国家的人 하고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所谓라고 들어가고 지금 중요한 핵심 어휘 넣어주시고 是指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것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그래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是指이라는 패턴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것은 B를 의미한다 라는 개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 아이가 굳이 해석이 안 돼도 이 뒤만 읽으시고도 아 적어도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구나는 유추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지금 정답 A 골라주시면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 해당하는 문제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시면 负责 들어가 있고요. B번에 享受, C에 展开, D에 体会 들어가 있네요.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负责 보이시죠? 일을 책임지다 라는 개념으로 무언가를 책임지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负责 쓰시면 되고 요 패턴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A 来负责 라고 얘기하시면 A가 책임지다 라는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입니다. 享受라고 들어가 있는 B에 들어가 있었던 단어인데요. 인생을 누리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享受人生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享受라는 표현은요. 누리다, 즐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런 목적어랑 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생활을 즐기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享受生活라고도 많이 쓰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C 보시면 展开活动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 展开라는 의미의 동사는요. 뭔가를 전개하다 라는 개념으로 뒤에 누구랑 잘 붙어 다니냐면 活动, 즉 활동이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전개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展开活动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토론을 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도 展开讨论이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같이 잘 다닌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뒤에 들어가 있는 体会 보실게요. 인식, 감정을 체득하다 혹은 체험하여 터득하다, 이해하다 라는 개념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A의 마음을 이해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때 体会到 A의 心情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ABCD에 들어가 있는 동사 표현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단어 살펴보았으니 우리 문장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通过沙发客俱乐部这一网络平台取得联系后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요. 통고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를 통해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샤파크俱乐部라고 얘기하면 보통 여러분 이俱乐部는 어떤 클럽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밤에 가서 노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약간의 동호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카우치 클럽이라는 이网络平台라고 얘기하면 빙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요. 取得联系后 연락을 한 후에 当你到对方所在的城市旅游时 자, 当什么什么时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당신이 이 상대방이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여행을 할 때 可以睡他家的沙发 자,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수 있대요. 어디서 잘 수 있대요? 이 사람의 소파에서 잘 수 있습니다. 并且 그리고요. 免费 11번 最贴心的导游服务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免费 공짜로 무료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最
贴心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친절한 따오요라고 얘기하면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친절한 가이드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호라는 이 명사랑 잘 어울리는 동사 표현 찾아주시면 되겠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B번이 되겠죠. 그래서 享受什么什么服务라고 얘기하면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누리다, 즐기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ABCD 보기 보시면 A 먼저 볼게요. 未必会告诉你 未必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뭐뭐일 필요는 없다라는 개념이니까 너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B번이요. 你可能会感到很无奈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우나이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可能会感到 뭐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C요. 也会接受采访 자, 여러분 이 接受采访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합인데요. 인터뷰에 응하다라는 개념으로 누군가 인터뷰를 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번이요. 你也要 同样热情的招待他라고 들어가 있죠. 자, 당신도 뭐 해야 됩니까? 同样 똑같이 热情的招待他라고 들어가 있으면 招待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접대를 하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친절하게 환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호 들어가 있습니다. 부호, 기호라고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여러분 부호나 기호라고 얘기하면 수학에서 많이 쓴 부호나 기호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일종의 어떤 상징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웨이비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어렵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接受采访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인터뷰에 응하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단어 살펴보았으니 계속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当对方到你所在的城市旅行时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当什么什么时이라고 들어가 있으니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가 있는 도시에서 여행을 할 때는 12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만 보고 우리가 찾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요. 바로 뒤를 한번 보면서 맥락을 한번 좀 이어봅시다. 当然, 물론 沙发在这儿只是一个符号. 자, 여기서 소파라는 것은 단순한 부호입니다.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단순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大洋彼岸等待着你的也可能是一张舒适的大床呢. 자, 여러분 大洋彼岸이라고 얘기하면 먼 타국을 뜻합니다. 즉 내가 여행하는 먼 타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어쩌면 아주 편안한 큰 침대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而且最棒的是 더 대단한 거, 더 정말 대박인 건 뭐냐면 对方不仅是当地文化的介绍者和旅游活地图라고 들어가 있죠. 자, 不仅이라고 들어가면 뒤에 하이 붙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상대방은 모일 뿐만 아니라 그 현지 문화에 소개해주는 사람, 즉 현지 문화를 소개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旅游活地图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 그리고 地图라고 얘기하면 지도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호어가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지도다. 왜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지 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자 여행을 마치 잘 가이드해주는 살아있는 지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还有可能成为你的知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知音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친한 친구, 절친 정도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12번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자, 상대방이 당신이 있는 도시에서 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너도 똑같이 잘 대접해야 한다, 환대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었어요?
내가 상대방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친절하게 나에게 서비스를 베푼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热情的招待이라고 얘기할 때 열정적으로 대접하다, 환대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독해 일부분 순식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주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지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꿍어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천천히 독해를 하시면서 맥락 파악하는 연습도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爱、爱护、爱惜、爱心、安慰、安装、按、把握、摆、班主任、办理、傍、傍晚、包裹、包含、包子、薄、宝贝、宝贵、保持、保存、保留、保险、报告、悲观、背、背景、被子、本科、本领、本质、比例、比如、彼此、毕竟、避免、必然、必须、必要、编辑、鞭炮、变。